도쌤과 함께하는 보석감정사 뽀개기 8강 중액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우선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중액에 어떤 보석을 넣었을 때 이 보석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4번도 비슷하고요. 5번은 변색을 막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넣어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액법은 보석의 비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7강 때 정수법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보석의 비중을 구하는 방법은 정수법과 중액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중액법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비중액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액이 5가지가 있어요. 숫자가 써 있고요. 그 안에 비중액 안에 미지의 보석, 내가 알고 싶은 비중을 알고 싶은 보석을 이 안에 넣게 됩니다. 넣었을 경우 이렇게 지금 보시면 보석의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준화된 용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중액이라고 하고요. 미지의 보석을 넣었을 경우 왼쪽의 보석은 이 보석의 비중은 비중액보다 가볍기 때문에 뜬다. 부유라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비중액보다 이 보석이 가벼우니까 뜨는 거고요. 가운데 보석은 이 보석의 비중이 이 비중액과 거의 같기 때문에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수라고 하고요. 오른쪽의 보석은 이 보석의 비중이 이 비중액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잠수라고 합니다. 또 이 비중액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중액들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비중을 맞춰 놓아야 합니다. 비중액의 비중을 검사하기 위해선 비중이 알려진 특정한 보석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지시석이라고 부릅니다. 비중액을 2.57, 2.62, 2.67, 3.05, 3.32가 이렇게 있는데요. 2.57에는 어떤 보석이 위에 있고 어떤 보석이 아래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림을 다음 장에 그려보았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비중액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5개가 있고요. 2.57에는 아마조나이트가 위에 떠 있고요. 칼세도니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얘네들을 지시석이라고 합니다. 2.62에는 칼세도니가 떠 있고 백수정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 2.67에는 합성 에메랄드가 떠 있고 방해석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3.05에는 핑크 투어멀린이 떠 있고 그린 투어멀린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3.32에는 비취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미지의 보석의 비중을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넣어보는 거죠. 2.57에 넣었을 때 이 보석이 가라앉았다 하면 2.57보다는 무겁다는 뜻이고요. 2.62에 넣었더니 떴다. 그러면 2.62보다는 가볍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한번 2.67에 넣었더니 이 보석은 가운데에 떠 있다. 그러면 2.67과 비중이 비슷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의 보석에 대한 비중을 알아보는 것을 중액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1번, 한 번에 한 병씩 열어서 하나의 보석만을 검사합니다. 2번, 다른 비중액에 넣기 전에 보석과 트위저를 티슈로 깨끗이 닦습니다. 3번, 보석의 내포물 또는 불균일한 구조, 표면에 묻어있는 불순물 등으로 인하여 비중 측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번, 온도는 비중액의 밀도에 영향을 주어 온도가 높아지면 비중이 낮아집니다. 5번,
지시석을 사용하여 비중액의 비중이 정확하게 조정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때 검사하는 보석과 지시석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검사의 한계에 라피스라줄리 같은 다공성 물질들은 비중액을 흡수해서 추정치에 영향을 주고 오염될 수 있으므로 비중액 검사를 피한다. 비중액은 접합되거나 염색 또는 코팅된 보석들을 손상시킬 수 있다. 3번 투명한 보석의 굴절률이 비중액의 굴절률과 비슷할 경우 일단 비중액에 담그면 눈에 띄지 않아 보석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주의합니다.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액법에 의한 비중 검사 시 3.32 비중액의 보석을 넣었을 때 가라앉았다면 이 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우선 비중을 제가 한번 다 이렇게 적어 놓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3.32에 넣었을 때 가라앉았다면 3.32보다 비중이 큰 것이겠죠? 지금 나머지는 보면 3.32보다 다 적죠. 그런데 사파이어는 4.00이기 때문에 3.32에 넣게 되면 가라앉죠. 네, 그래서 답은 사파이어가 되고요. 2번 비중 3.32 용액에 넣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보석은 위에랑 거의 문제는 비슷합니다. 보면 투어멀린, 히데나이트, 모거나이트, 스피넬이 있는데 제 비중을 찾아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투어멀린은 3.06, 히데나이트 3.18, 모거나이트 2.80에서 2.91. 그래서 3.32의 용액에 넣었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보석은 투어멀린, 히데나이트, 모거나이트는 다 뜨게 되겠죠. 하지만 스피넬은 가라앉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스피넬입니다. 3번 비중 검사 시 사용되는 비중액인 순수한 오카 메틸렌은 비중이 3.32이다. 이것과 가장 가까운 비중을 갖는 지시석은?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비중액 이름이 오카 메틸렌이라고 합니다. 이 비중액 자체가 3.3이고요. 이것과 가장 가까운 비중을 갖는 지시석은 저희가 아까 지시석에 대한 내용을 한번 했었죠. 3.32에 가라앉아 있는 지시석은 비취가 가라앉아 있죠. 그래서 답은 비취입니다. 4번 미지의 보석을 2.62 비중액에 넣었더니 서서히 가라앉고 2.67 비중액에 넣었더니 빠르게 떠올랐다. 이 현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보석을 넣었더니 2.67에서는 서서히 가라앉고 2.62에서는 서서히 가라앉고 2.67에서는 빠르게 떠올랐다. 1번 볼까요? 미지의 보석은 보석 비중은 2.62이다. 2.62이려면 2.62 때 가운데 떠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미지의 보석의 비중은 2.67이다. 그럼 2.67에서도 가운데 떠 있어야 되죠. 떠오르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번도 아니고요. 미지의 보석의 비중은 2.63에 가깝다. 6.2에서 서서히 가라앉았고 6.7에서는 빠르게 떠올랐다 하니까 6.7보다는 많이 가벼운 것 같죠? 근데 6.2보다는 조금 무거울 거고 그래서 답은 미지의 보석의 비중은 2.63에 가깝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비중액의 변색을 막기 위해 비중액 안에 넣어두는 물질은? 네, 구리 조각을 넣어둡니다. 이상으로 중액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